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1월 7일 토요일이네요. 자, 1월에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지수가 조금 쭉 올라가면서 2300도 살짝 건들고 업종의 순환매 반도체 한번 강하게 갔다가 금융 쭉 갔다가 건설도 대형주도 움직이고 또 한편에 테마 쪽에서는 순환이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1월 첫째 주는 지수가 퉁퉁퉁퉁 한 4일 전부터 밑꼬리 달고 쭉 말아 올리고 다음날 양성 크게 나오고 점진적인 상승을 하면서 시장이 조금 순환이 쭉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유튜브 지금 매일매일 컨텐츠가 올라가고 있죠. 마지막 컨텐츠 올라간 게 어제. 자, 이거 삼박자 투자법이에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대표님을 처음 만나고 이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를 이제 만들면서 했던 말이 저도 기억이 나요. 이 책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15페이지. 주식 투자자의 자질 17장이에요. 창의력, 기억력, 통찰력, 분석력, 결단력, 자제력, 호기심, 성실성. 이 중에서 네가 몽당연필아 네가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성실성이야. 그걸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나머지 자질들이 키워질 거야. 그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이후로 정보 분석 단계 탑30을 쭉 맡아서 하면서 제일 큰 수혜를 제가 받고 시장의 순환매나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부터 과거의 경험치까지 녹이면서 열심히 수익도 올리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여러 가지 자질이 계속 고루고루 키워지는 게 주식 투자자한테는 중요하니까 성실성 가장 첫 번째 문제. 단 내가 하루에 두 종목이든 세 종목이든 탑30처럼 살짝 작성해보고 하루에 하나라도 리포트를 읽어보고 한 달에 한 권 내지 두 권 정도 책을 열심히 읽고 이것들을 쭉 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시장에서 물량을 받아내는 위치에 있는지 미리 준비해서 그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계획이 좀 세워질 거예요. 1월에 첫 주고 2023년을 시작하니까 다시 한번 으쌰으쌰 하자는 내용으로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이 조회수 대비 우리 댓글 올려주시는 분들 조금 더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다 이 영상을 올리거나 교육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우리 스태프분들 힘내시고 하게 많은 댓글도 많은 응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간 보죠. 자, 2022년 12월 29일 날부터 1월 6일까지의 데이터입니다. 첫 번째는 우진 INS라는 건설주 섹터네요. 54% 상승했고요. 오른 것 중에 거의 막내 쪽은 이 정도 라인 되겠네요. 한 20% 정도. 보겠습니다. 순환매가 뭐 왕창 일어나고 있는 와중입니다. 우진 INS 한번 살펴보면 600억짜리 아주 작은 종목이네요. 업종 건설이고요. 여기 보면은 항상 종목의 기본 내용을 볼 때는 이 순서대로 보시면 편합니다. 지금 600억에 이 53%, 11% 하면 64, 65%에 5%가 우리 사주로 또 있기 때문에 70%. 그렇다면 600억 안에 70%는 거의 잠겨있는 물량으로 치면 30%가 돌아다니면 이 종목의 한 실제 유통 가능 주식수 이론적으로는 180억 정도 되겠네요. 하이테크 사업 부분과 일반 설비 사업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반 설비 사업 부분은 건설 쪽에 속해 있고 하이테크는 말 그대로 공장 만드는 거예요. 반도체 공장, 디스플레이 공장의 설비 단계. 이 개별적인 뉴스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여기 보면
마이스 산업이라는 이제 신조어가 하나 나왔네요. 우리가 단순하게 건설을 해서 한 건물을 짓는 게 아닌 도시를 처음 계획 단계부터 종합 도시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저런 단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시도 하고 공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기획하는 걸 마이스 산업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산업 이력이 있다. 그래서 산업적으로 저쪽의 산업이 커지면 뭐 수혜를 받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뽑아낼 것만 생각해 보죠. 일단은 건설. 건설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부각받는 두 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네옴시티에서 바통을 이어받은 뭐 UAE 이쪽에 관련된 중동의 투자권, 이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완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저시총이나 테마성 건설 관련주가 순환매를 진작부터 일어나고 있었고, 어저께 같은 경우는 GS건설이나 대우건설 같은 이제 상대적으로 시총이 큰 종목도 같이 움직이는 패턴이 보이고 있어요. 정부의 정책적으로 이제 움직이는 섹터들, 뭐 원전이나 건설, 그 다음에 개별적인 소테마들이나 이런 거, 드론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것들까지 보면은 작은 종목들을 움직이고 큰 종목들 같이 움직였다면 저기도 충분히 순환매를 계속 할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저시총 테마성 쪽을 보시는 분들과 큰 종목을 보시는 분들을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고르시고, 아니면 보유하고 있다거나 하면은 그에 대한 이슈는 조금 더 순환이 돌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PJ전자네요. 자, 순서대로 볼게요. 의료 장비 전체 70%가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물량이기 때문에 똑같이 계산합니다. 1200억에 30%만 돌아다닐 수 있네요. 그럼 유통 가능 시총이 나오겠죠. 두 번째, 어떤 사업을 하느냐. 일단은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 하네요. 초음파 진단기기를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을 합니다. 최근에 일주일간의 모습이었어요. 자, 대법원에서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하는 걸 판결을 내려줬죠. 그러다 보니까 초음파 기기를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을 하는 PJ전자가 수혜를 입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SAMG 엔터가 그 다음 애니메이션 사업자고요. 미디어 섹터를 우리가 전반적으로 같이 다 뭉뚱그려서 볼 때 미디어 업종이라고 할까요?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 다 포함시키면 되겠죠. 엔터, 애니메이션, 웹툰, 드라마, 영화, 음원 등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도 트리거 역할을 했던 거는 중국 쪽의 소식이 트리거 역할을 했지만, 개별적인 종목들이 그리고 개별적인 드라마의 흥행이 이어지면서 시장에 매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의 움직임 이상, 다음에 따라가는 카지노, 더 글로리 같은 드라마 쪽의 움직임이 쭉 나오고요. 웹툰도 마찬가지죠. 웹툰도 이 웹툰 쪽에서 드라마 움직이면서 다음 웹툰 뭐가 있어 하면서 뉴 같은 정보도 같이 움직이고 있고, 엔터는 시가총액 1등인 JYP를 필두로 SM, YG가 노이즈가 조금 상쇄가 되면서 반등하는 모습, 그 다음 하이브 전체적인 모습도 좋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쪽에서 개별적인 티니핑이라고 하는 IP가 흥행을 하면서 움직이는 케이스였습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개별적인 종목들이 좀 보이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번 주 거의 40% 상승했네요. 재료는 그거였어요. 삼성전자가 또 투자했죠.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삼성전자가 투자를 했습니다. 뭐 나쁜 소식은 아니겠죠. 삼성전자에서 로봇 관련 회사에 투자를 했다는 거니까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의 큰 배경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산업에 대한 비용권 때문에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화부터 로봇까지. 그 안에서 너무 이제 전체적으로 확 움직이는 확산세는 조금 사그러든 상태고, 개별적인 종목이나 조금 삼박자가 조금 더 들어맞는 종목군에서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SPG 이 정도 움직임인 것 같네요. 히림 35%. 이틀 전에 강력한 상승을 한번 해주고 어제 잘 버텼네요. 히림이 움직였던 재료는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를 다시 한번 크게 키우겠다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네옴시티 관련주 애들이 그대로 바통을 이어받았고요. 왜냐면은 중동과 관련된 이력이 다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부터 건설주, 건자재, 건설기계까지 일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는 후발적인 내용들이 뭐 네옴시티 쪽에서 나오든 뭐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나오든 아니면 국내 이 부동산 정책 완화에서 바통을 이어봤던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순환매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히림, 한미글로벌, 도화 엔지니어링 뭐 이런 애들 있고, 개별적인 시가총액 작은 건설주, 저시청 테마주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많죠. 뭐 일성건설, 뭐 동신건설, 뭐 그런 움직임들이 좀 일부 보였고, 아까 이야기했던 대형주에서도 GS건설과 대우건설 같은 쪽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삼진. 삼성전자랑 리모컨 만드는 회사예요. 스마트 싱스라는 삼성전자의 초연결 플랫폼을 확장한다는 소식 때문에 움직였습니다. 예전에도 스마트 홈, 스마트 허브, 스마트 싱스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달라지면서 이쪽 섹터를 자극하는데요. 그때마다 움직이는 종목들이 삼진이나 S넷, 코콤, 코맥스 이쪽과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거기가 순환매가 한번 일어났죠. 삼진이, S넷이, 코콤이, 코맥스가. 삼성전자가 CES를 앞두고 스마트 싱스의 플랫폼을 확장했다. 그 소식 때문에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섬유 섹터고요. 의류 섹터죠. 쭉 떨어진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매기가 조금 돌고 있는데요. 개인들의 수급을 동반하면서 도는 거 보니까 이거는 테마성 움직임이 조금 강한 것 같아요. 두 가지 재료가 나왔었어요. 하나는 이거였고요. 하나는 이루다 마케팅이 IPO를 추진할 것이다. 이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 내용으로 요의 상승이 좀 설명이 안 된다면 다른 내용일 텐데, 시장에서 도는 소식은 이런 거네요. 자, 사회이사 아무개가 사법연수원 15기 동기다. 누구와? 김기현 의원과. 현재 김기현 의원이라고 하면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출마를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죠. 그 이전에 어떤 소식이 나왔냐면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뭐 윤심이 어디 쪽에 있느냐 이러면서 김기현 관련주가 부각을 받는 케이스였고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나무기술 이런 종목들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였나요? 나경원 의원의 여러 가지 정책 관련돼서 저출산 관련 정책 관련돼서 청와대에서 또 한마디를 또 했네요. 정부의 정책과 결이 좀 다르다.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저런 모든 것들을 다 동반돼서 생각해 봤을 때 뭐 한쪽을 밀어주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나무기술 이 두 종목을 필두로 순환이 확 조금 일어나는 모습이었고, 하위 순환매의 이제 개별적인 종목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코맥스, 스마트홈. 나무기술도 이번 주 26%. 이 에너지가
아무래도 어, 요 에너지였던 것 같아요. 여기도 감사 암흑개가 사법시험 동기다 이러면서 움직인 케이스였습니다. 그 다음 사막 콘덴서. 삼성전기의 MLCC 소식 나오면서 사막 콘덴서, 삼성전기 라인들이 조금씩 반등하고 있네요. 조금 더 확장하면은 이게 전자 부품 단을 확장해서 반도체까지 확장하면은 최근에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움직임의 모습은 어저께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는데 전년비 62% 깨지고 빼딱꼼뿔리 일어나면서 반등하는 에너지 크게 나오고 있죠. 그 전부터 움직였지만요. 이런 것처럼 저런 소식을 필두로 반등하다가 또 잦아들다가 하면서 전체적으로 바닥을 잡게 됩니다. 그렇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더 이상 하방 압력을 좀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 단계까지 갔기 때문에 횡보하거나 살짝 반등하면서 바닥을 딛게 될 것이고, 그 순간이 되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뭐 반도체 가격에 대한 바닥권에 들어섰다는 이야기가 조금씩 노출이 되면서 횡보성 움직임이 조금 더 강화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신규 투자권이 외부의 여러 가지 업체에서 들어오면서 공급이 살아나면서 올라가는 그림. 근데 이게 짧게는 몇 개월 내에 일어날까? 늘어나서 몇 개월 내에 일어날까? 이 케이스로 움직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자부품단들이 전방이나 경기 침체에 관련된 디바이스의 수요 침체, 그게 뭐 스마트폰이 됐건 PC가 됐던 더 확장해서 뭐 자동차가 됐던지 간에 그 뒷단에 있는 부품이나 그와 관련된 소모품 라인들이 선제적으로 다 떨어진 상태에서 재고 소진 소식이나 여러 가지 수출 데이터가 조금씩 이제 회복한다는 소식이면은 저런 식으로 바닥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 게 일부 이제 MLCC 라인에서 보여줘서 삼성전기나 사막 콘덴서가 저런 모습을 보이는 한 주였습니다. 엘컴텍은 금 관련주 이미지. 금이 저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장 데이터를 볼 때 시장에 고객 예탁금이 얼마나 있습니까를 많이 물어보는데 현재는 46조 원대예요. 제 기억 속으로는 1년 전만 해도 70조 원대를 이제 평균적으로 잡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다면 그 30조 원은 어디가 있을까요? 은행 쪽에 많이 흘러 들어갔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채권이나 이런 안전자산 이미지 쪽으로 많이 흘러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로 볼 때 금 관련주의 이미지를 띠고 있는 엘컴텍의 상승도 그와 결을 같이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슈마시스는 경영권 분쟁, 모아데이터, 핑거는 웹툰, 캐리소프트도 미디어 섹터, 그런 모습이었네요. 전체적으로 주간 상승률을 전체를 보면은 미디어 관련이나 소프트웨어 이쪽 라인들이 움직임이 좋았고, 이런 개별적인 라인들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네요. 선거 관련돼서는 이제 일정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저런 대표적인 종목을 필두로 하위 순환매를 만들어서 마케팅이 들어가는 순환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CES는 현재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일정의 상태로는 많이 이제 소강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고, 또 다른 이제 이 기술적인 다른 쪽이 부각받아서 튕겨서 순환매가 돌거나 그런 것들, 그러면 이거를 더 연장을 하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것들도 A 구간과 B 구간을 생각했을 때 B 구간에 거의 다 와 있는 상태니까 순간적인 순환매나 이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정부에서, 그러니까 중국이나 우리나라 정부나 방향성은 비슷해요. 이제 완화입니다. 규제 완화부터 플러스는 이제 부양인데요. 중국은 규제 완화와 부양을 들어간다는 여러 가지 소식들의 하나가 홍콩에서 이제 알리바바 풀어주는 것 같은 소식들이 조금씩 나오는 거랑, 이제 금융 쪽 풀어주는 거, 부동산 잘 안정화 시켜야 되니까요. 이런 것들이 동시 진행하면서 이제 춘절을 앞두고 다시 한번 엄청난 확진을 두려워하고 있는 중국 쪽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움직이는데 결론은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도 같이 가고 있는 상태니까 시간의 개념으로서 지나면 이제
이제 중화권 쪽 힘이 최근 들어서 조금씩 강해지고 있거든요. 심천 아니면 뭐 홍콩 이런 쪽 보면 조금씩 강해지고 있어요. 그런 애들이 우리나라가 잘 바통을 이어받으면 정부 정책 규제 완화 동시에 들어가면서 부동산도 조금씩 떨어지는 폭을 좀 둔화시키고 있죠. 뭐 큰 거래가 일어날 것까지는 지금 상태가 아니니까요. 하락폭을 둔화를 가져가고 있다는 게 이제 일부 나오고 있는 거랑,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통해서 원전을 밀고 방산을 밀고 뭐 건설을 밀고 이런 쪽의 순환매가 뭐 연이어서 조금 더 나오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을 좀 상쇄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일주는 위쪽의 방향성을 조금 잘 가져가고 있다. 단 하나, 전체적인 시장이 이런 하방 속에서 언제나 큰 그림에서는 이렇게 보이지만 안에는 떨어지다가 반등하는 구간이 항상 있었으니까, 지금이 떨어지다가 반등하는 구간이라면 우리가 다음으로는 올라가는 2300 어디있지 뭐 모르겠지만, 코스닥이 7700 어디있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구간이 좀 보인다면, 개별적인 포트 내에서 약간의 이제 매매성 비중이 좀 높았던 종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잘 줄여내가지고 다시 한번 현금 비중을 살짝 올리는 이런 패턴도 앞으로 올 변곡 자리에서 한번 미리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1월달 이렇게 지나가고요. 뭐 쭉 공부도 하고 방송도 하면서 지나가는데요. 같이 시너지가 일어나야 됩니다. 한쪽에서만 이 박수를 친다고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회원분들, 유튜브에 우리 백조님들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또 서로서로 붐업을 시켜주자고요. 그리고 해야 되는 일들 열심히 하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나아가는 2023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에도 최근에 달아놨는데요. 200명이 어떤 이제 뭐 강연회든 아니면 어떤 특정한 컨텐츠를 시청을 했던 간에 그 안에서 자료를 만드는 사람은 뭐 20명일 거고 그 안에서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20명입니다. 결론은 그 안에서 남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2명이 더 나올 거고요. 결론은 시간이 거기서 5년, 10년이 지나가면 완전한 자기의 폼을 완성한 한 명이 또 나올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 최저한 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 더 어떤 거를 이제 2마리 토끼를 잡으면 항상 좋지만 요만큼을 희생하고 이것들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니까 힘들더라도 서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2023년도 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컨텐츠 이야기, 우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는 유료 방송 온라인 공부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과외를 하고 있고요. 매일매일 컨텐츠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고요. 북클럽, 부자학교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매일 고민하고 어떻게 발전해 나갈까 쉼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원분들도 이에 동참하셔서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되는 걸 너무 이게 희미하게 보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같이 손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월 첫 주 유튜브 주간 방송이었습니다. 방송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주 화이팅입니다.